반갑습니다. 광여입니다. 우리는 평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참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려낸 가짜 지도는 아닐까요? 오늘은 서구 근대 철학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와 동양 마음학의 정수, 왕양명, 그리고 이를 정교하게 뒷받침하는 유식학의 가르침을 하나의 틀로 엮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실에 닿아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지어낸 환상에 불과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통찰한 물자체와 원성실성, 현상과 의탁이성, 표상과 변계소집성의 도식입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자체와 원성실성입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별이며 무선무학의 근본 자리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물자체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 그 자체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틀인 시간, 공간, 범주를 통해 여과된 모습만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물자체는 우리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무엇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비관론이라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적 겸손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분별심으로는 감히 실제의 본질을 측량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죠. 이 칸트의 물자체는 양명하게 무선무학 심지체, 즉 유식의 원성실성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원성실성은 거울 그 자체와 같습니다. 맑고 깨끗하여 무엇이든 비출 준비가 된 본래의 상태이며 어떠한 왜곡도 없는 진실한 성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선무학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거울 자체에 무슨 선과 악이 있겠습니까?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든 상대적 기준일 뿐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인 양지는 그런 분별을 넘어선 절대적 청정함 그 자체입니다. 칸트의 물자체가 오염된 인식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듯 원성실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분별하기 이전의 진실한 성질입니다. 이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물자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입니다. 둘째, 현상과 의탁이성입니다. 이는 인연에 의해 드러나는 마음의 영상을 말합니다. 칸트에게 현상은 물자체가 우리의 인식 형식과 결합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라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유식학에서 말하는 의탁이성과 절묘하게 대응합니다. 의탁이성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울 앞에 꽃이 오면 꽃이 나타나고 똥이 오면 똥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비친 것은 거울의 잘못도 꽃의 잘못도 아닌 오직 인연의 의지에 일어나는 법칙일 뿐입니다. 양명학의 유선유학 의지동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이 외부 대상과 부딪혀 의도를 일으키면 비로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인연이요. 탐나는 물건을 보고 뺏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인연입니다. 칸트의 현상이 인식 주체와 객체의 만남이듯 의탁이성 또한 인연이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 의식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현상적인 선과 악이 갈라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전개됩니다. 셋째, 표상과 변계소집성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속이는 마음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표상은 우리 마음속에 구성된 이미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주관적 표상을 실제 존재하는 물자체라고 착각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변계소집성이라 부르며 반드시 닦아내야 할 마음의 먼지로 규정합니다. 거울에 비친 영상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꽃이다, 갖고 싶다고 집착하거나 더러운 똥이다라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집착입니다. 양명은 이를 사육에 의해 단절된 가짜 알미라고 비판했습니다. 효도를 개념으로만 아는 것은 표상일 뿐, 부모를 뵙고 즉각적으로 우러나오는 효도의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현상을 보고 내 것이다, 좋다, 나쁘다며 실체 없는 영상에 매달리는 변개 소집성은 물 자체의 밝음을 가리는 두꺼운 먼지와 같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대개 표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알문 관념을 넘어 물 자체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양명에게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굽은 마음을 바로잡는 실천입니다. 칸트가 물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선언하며 밤하늘에 가닿을 수 없는 별로 남겨두었다면, 왕양명은 그 물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있으니 표상의 먼지만 닦아내면 바로 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줍니다.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 순간 우리의 암과 행함은 물 자체의 빛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거울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혹시 실체 없는 영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강론을 통해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표상적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행동을 가로막았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담는 사상 마련의 구체적 방법론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